스토리텔러 김 작가의 텔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채널 스토리텔러 김 작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하버드대학교 정치철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부제로는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과 부제를 보면 마이클 샌델 교수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대략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제목에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보면 우리의 사회가 이미 공정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마이클 샌델 교수 이야기에 공감하고 또 동감합니다. 이 책의 부제는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현대사회의 능력주의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을 이미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은 결과로 여러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중 현재 가장 심각한 사안은 부의 양극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부의 양극화는 사회적 계층을 고착화시키고 그러므로 인해 계층 간의 갈등은 아주 극단적으로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의 대표적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영국의 브렉시트 가결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계층 간의 다툼으로 전체적인 공동체의 합의가 일반적인 예상 외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선 지난 2020년 12월 달 KBS 9시 뉴스의 내용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이 일자리 문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합니다. 미국 경제가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차이가 심해지는 이른바 K자형으로 성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사실 미국은 계층 간 경제 격차가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상위 10% 가구가 나라 경제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위 50%가 갖고 있는 자산은 다 합쳐도 나라 전체의 1.4% 불과합니다. 평균의 함정이라고도 하는데 분명 평균 수치는 좋아지고 있는데 아주 일부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들어서 나스닥 지수가 20% 넘게 올랐습니다. 주식시장만 보면 지금 팬데믹 상황이 맞는지 잘 분간이 안 되죠. 그런데 소득 하위 50% 가구가 주식 평균 어느 정도나 갖고 있을까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구당 $10어치도 안 됩니다. 주가 오른다고 좋아할 미국인들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두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도 물론 여기서 예외 아닙니다. 지금까지 뉴스게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책의 큰 골격은 학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미국 정치를 나누는 가장 깊은 균열 중 하나는 대학 나온 사람 대 안 나온 사람이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비대졸자 표의 3분의 2를 얻었다. 반면 힐러리 클린턴은 고등교육 이수자들 사이에서 압승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비대졸자는 브렉시트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대학원까지 마친 사람은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학사 학위 소지자와 비소지자 간에 계층이 생기고 의견이 첨예하게 나누어지는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 졸업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소득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신 대학도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대학에 대한 열정은 우리나라가 단연 세계 1위가 아닐까 하는데요. 스카이캐슬이나
펜트하우스 등 우리나라 인기 드라마를 보면 너무 오버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면서도 문득 무서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알게 된 표현으로 재미있었는데요. 미국 대학에 정문, 후문, 연문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적이 부족한 아이들이 거액의 기부금을 통해서 뒷문으로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문보다 가성비가 뛰어난 연문이 있습니다. 연문은 뇌물주기와 시험 성적 조작 등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축구공은 한 번도 차본 적이 없는 아이가 축구 특기생으로 둔갑하여 대학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 정문은 과연 정당하게 개인의 능력에 근거한 입시 제도로 대학을 가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정문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SAT 점수와 수험생 집안의 소득이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더 부유한 집 학생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도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서글퍼지지만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그 드라마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덩샤오핑이 중국 시장 개혁을 시작했을 때 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은 사회가 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게 하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이 시장 신앙의 시대는 이후 수십 년 동안 능력주의 가치와 행동 방식이 부응하도록 길을 열었다. 지난 40년간 능력과 타당한 자격에 대한 담론은 공적 담론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이 말의 키워드는 시장 자유주의와 능력주의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시장 자유주의 논리는 고전 경제학파,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가 한 말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자기 통제를 강조한 표현인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그대로 두면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또 능력에 따라 효율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불평등한 조건에서 가장 부유한 1%가 전체 인구의 50%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으며 중위소득의 40년 동안 소득은 줄곧 제자리 걸음만 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샌델 교수는 실전적인 문제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학위가 없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분노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는 오만에 대한 심리적인 측면이 더욱 계층의 갈등을 심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받은 사회적인 명성과 대가가 행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의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민적 덕성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겸손 없이는 공동의 선도 없다라는 것이죠. 마이클 샌델 교수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common good입니다. 즉 공동의 선을 위한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지난 책들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은 저의 채널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책의 주제는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만을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문제점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꾸어야 한다라는 거시적인 담론을 이 책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는 조금 세부적인 사안 중에 하나인 오늘날 우리 자유시장 경제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시장에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과 시장 논리를 적용하면 안 되는 영역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 자신도 사실 이 거대한 담론에 대해서 명확한 솔루션을 제안하거나 제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의 대화는 서로가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상호 마찰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마이클 샌델이 하고 싶은 결론이고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류시화 시인의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책을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저자가 얘기하는 하늘호수는 어디일까요?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지요. 지금까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스토리텔러 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